정미야, 내가 성공하면 너를 여왕처럼 살게 해줄게. 시험이나 붙어.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기묘한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 깨닫게 해줄 겁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내가 버렸던 그녀, 35년 후 나를 살렸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벌써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자,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진썰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과 배신, 희생과 구원,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감동적인 서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야기는 1988년 겨울, 쌀쌀한 바람이 볼을 스치던 그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었던 그때 23살의 정미 씨와 법대 재수를 하던 상민 씨는 풋풋하고 뜨거운 사랑을 키워온 지 1년째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처럼 미래를 꿈꾸며 서로에게 깊이 의지했습니다. 상민 씨는 법대에 꼭 합격해서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정미 씨는 그런 상민 씨의 꿈을 누구보다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고된 육체 노동을 하며 빠듯한 월급을 받으면 한 푼 두 푼 아껴 상민 씨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며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정미 씨는 그 어떤 피로도 잊은 채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올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과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사랑은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스한 온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의 헌신은 상민 씨에게 큰 힘이 되었고, 상민 씨는 반드시 합격하여 정미 씨의 사랑에 보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정미 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상민 씨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의 합작이었을까요? 마침내 상민 씨는 꿈에 그리던 명문 법대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정미 씨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상민 씨의 합격 소식은 그녀의 지난 고생을 모두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학 생활을 시작하니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민 씨는 학업에 집중해야 했고, 정미 씨는 상민 씨의 학업이 중단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 했습니다. 결국 정미 씨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유흥업소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몸은 고되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상민 씨가 무사히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떳떳한 법조인이 되는 날을 그리는 것으로 그녀는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그리고 오직 상민 씨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유일한 빛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상민 씨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상민 씨가 보내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를 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그토록 순수하고 맹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 그리고 억척스러운 눈물로 얼룩진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흘러갔습니다. 정미 씨의 젊음과 청춘은 오로지 상민 씨의 성공을 위한 뒷바라지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민 씨는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의 이름 석자가 합격자 명단에 오르자 정미 씨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가 활짝 펼쳐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평생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쁨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합격의 환희도 잠시, 상민 씨는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미 씨의 지나친 생각이나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러려니,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차갑고 냉정하게 변해갔고,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은 정미 씨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미 씨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린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날아듭니다. 정미야, 우리 헤어지자. 이 차가운 한마디는 정미 씨의 세상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배신감과 슬픔, 억울함,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정미 씨에게 상민 씨는 싸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야. 나는 제1그룹 외동딸과 결혼할 거야. 그의 말은 마치 벼락 같았습니다. 정미 씨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배신한 그에게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뒷바라지했던 대가가 이렇듯 참혹한 이별 통보라니. 모든 것이 부정하고 싶을 만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순간 정미 씨가 상민 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상민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버린 비정한 남자에게 이 사실을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는 홀로 모든 고통과 시련을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아픔을 끌어안는 것이 덜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결정 속에는 상민 씨에 대한 깊은 절망과 함께 홀로 아이를 지켜내겠다는 강한 모성애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상민 씨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곳으로 떠나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아들 상진이를 품에 안고 재울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아들 상진이를 보며 힘든 시간을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아들의 해맑은 얼굴은 그녀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갖은 고생과 역경 속에서도 그녀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상진은 명문대 졸업 후 번듯한 회사를 설립하여 젊은 나이에 성공한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정미 씨의 헌신과 굳은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상진은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최고의 효도를 하고 싶었고 어머니의 지난 삶을 보상해드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편 정미 씨를 잔인하게 버리고
제1그룹 외동딸과 결혼했던 상민 씨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대기업의 사위로서 탄탄대로를 걸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화려한 삶을 살았죠.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행복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인 문제에 제1그룹이 깊이 휘말리면서 거대한 기업은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상민 씨는 졸지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돈도, 명예도,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가족까지도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몰락은 정미 씨를 버렸던 그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삶의 잔인한 아이러니였을까요? 아니면 업보였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한때 잘나가던 상민 씨는 이제 65세의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깊은 주름과 굽은 어깨, 그리고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은 듯한 지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소유였던 한때 위세를 떨치던 30층 건물의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체념,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함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미 씨를 버리고 행복을 쫓았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홀로 병든 몸을 이끌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상민 씨는 늘 그랬듯이 건물 로비에서 묵묵히 청소 일을 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에 눈앞이 깜깜해졌고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간절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신사가 그의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건물의 새로운 대표였습니다. 젊은 대표는 쓰러진 노인 청소부를 보자마자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상민 씨를 부축하며 안아 올렸고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119에 전화를 걸어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젊은 대표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 덕분에 상민 씨는 생사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민한 행동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민 씨는 말기 간암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간 이식이 시급하다는 절망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젊은 대표는 망설임 없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간을 이식해주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젊은 대표는 평소에도 뛰어난 인성과 투철한 사회봉사 정신, 그리고 다양한 후원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애의 발현이었습니다. 의사는 젊은 대표의 숭고한 결정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밀 검사 결과 두 사람의 간이 놀랍도록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간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감동적인 소식은 매스컴을 통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젊은 대표의 선행을 보도했고 신문 일면에는 그의 훈훈한 미담이 크게 실렸습니다. 온 국민이 그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에 박수를 보냈고 사회 전체에 감동의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대표를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보던 한 사람, 바로 정미 씨는 충격과 놀라움에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TV 화면 속 간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젊은 대표의 얼굴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 상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 새 삶을 얻게 된 청소부의 얼굴은 정미 씨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던 지난 35년간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바로 그 남자 상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 둘은 다시 이렇게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미 씨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뇌리에는 수많은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정미 씨는 아들의 숭고한 선행에 감격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남자를 살렸다는 사실에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원망과 미움, 그리고 상민 씨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쉽게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상진의 결정을 반대하고 또 반대했습니다. 상진아, 너는 몰라. 그 사람은 안 돼. 하지만 아들 상진의 뜻은 굳건했습니다. 상진은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었던 것뿐이었고 그 노인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혈연 관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오직 인간적인 도리로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정미 씨는 더 이상 아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선한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미 씨는 과거의 아픔과 아들의 순수한 선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수술 후 상민 씨가 완벽하게 완쾌된 후 정미 씨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아들 상진에게 지난 세월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상진아, 그 청소부가 내 생명을 살려준 그분이 사실은 너를 버리고 간 내 아버지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진은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피를 나눈 아버지라는 사실에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에 휩싸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동시에 상민 씨 또한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바로 자신이 버렸던 여자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자신과 피를 나눈 친자식이었다는 것을 그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통과 죄책감으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상민 씨는 35년 전에 자신의 잔인하고 비겁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정미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뒤늦은 깨달음과 참회,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 씨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아들 상진에게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에 그는 한없이 오열했습니다. 정미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 다오 상진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하다. 그의 흐느낌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소낙비처럼 한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미 씨는 그의 눈물을 보며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한때 불같이 사랑했던 기억,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상민 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피보다 진한 운명으로 엮인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 사람의 삶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이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였죠? 때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이처럼 기묘한 방식으로 인연이 이어지고 상상치 못했던 구원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요. 인간의 삶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희망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